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금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금용시법 언제 하느냐고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진도 나가면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간금이죠. 간금이다. 그렇죠. 자, 겉은 음이고, 그러니까 금은 이제 금수는 이제 음이라고 보죠. 그래서 겉은 음이고 속으로는 음 중에 양이다, 음양이다. 그러니까 외쪽으로는 음이고 내쪽으로는 양이다. 외음 내양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금은 이런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로 좀 녹여야 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그냥 그 원석인 거죠. 그러니까 철광석, 철광석 이런 철광석, 석탄 이런 부분들에 강하죠. 그래서 철광석이다. 그래서 철광석을 금으로 화로 녹여서 거기에서 철을 추출해 가지고 도끼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종도 만들고 그러죠. 뭐 기둥도 만들고 파이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쓰임이 다양하게 바뀌는데 그거의 역할을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은 화와 그리고 수, 그렇죠. 화로 이렇게 재련한 다음에 물로 담금을 해야죠. 그죠? 물로 담금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금은 그러니까 수와 그러니까 물과 불의 그런 조화로 인해서 좋은 금이 나오는 거죠. 자, 경금대살 관광위치다. 경금대살 관광위치. 경금은 간금인데 추동,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 어, 경금은 병화든 정화든 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다 떴다고 해서 관사론잡이라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월은 양인이죠.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은 평관, 병화를 더더욱 중요시하고 지지에는 정화가 있는 게 더 좋겠죠.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또는 오화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월에 이렇게 내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화를 중요시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득수이청 득, 득 숫자가 아니라 득화입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득화이에 그러면은 득수이청이다 라고 하면은 경금이 수를 득하면 식신 상관이 되죠. 그러니까 득수이청 그러니까 금이 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득수이청, 그 금백수청 뭐 이런 뜻인 거죠. 득수이청, 머리가 좋은 사람을 득수이청이라고 한다. 목화통명이랑 비슷한 거죠. 득수이청. 금이 물을 만나면 머리가 좋고 득화이에 그러니까 화를 득하면 날카로움이 생긴다. 예리해진다. 그러니까 어, 무딘 도끼날이 날카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만나서 수를 만나면 그쵸 밑에 금백수청이다 화련진금이다. 그래서 화로 재련된 제대로 된 금이다. 득화이에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 토윤즉생 토를 만나면 그러니까 윤택한 토를 만나면 어, 생을 얻고 토건즉치 그러니까 사막의 건조한 토를 만나면 이 금이 그, 금 역시 그러니까 조토를 만나서 금이 상한다, 묻힌다. 금도 역시 부서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가 수를 만나면 토가 수를 만나 습토가 되면은 토생금하고 그러니까 토를 생해준다, 금을 생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금은 그러니까 무토가 많으면 그러니까 천간으로 경금일간이 양 사이드로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목을 이때에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토가 수월에 무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하죠. 이런 답답한 부분을 한쪽이라도 이렇게 목극도 해줘가지고 수토를 해줘야 이 금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능승갑평, 그러니까 원문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요. 능영갑평이라고도 하죠. 능영갑평, 능승갑평, 수어을매, 책에 수오을매 돼 있는데 수어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어을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경금이 간목을 보면은 할 일이 생겨요. 경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화가 금을 보면 할 일이 생기듯이 경금 같은 경우도 간목을 보면은 그 본인의 그 근극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적인 그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을목을 보면은 을경합금을 하면서 경금이 그러니까 을목에 이제 그 합을 하면서 경금이 좀 묶이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수어을매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그러니까 경금 입장엔 정체가 수어을매가 정체가 되는데 요 양인합살, 메시합살 요 그 부분은 이 간목 입장에서 경금을 보았는데 이 을목이 그러니까 묘목이 이게 양이 되고 을목은 간목 입장에서는 누이잖아요. 그쵸? 누이기 때문에 메시합살이다라는 경금이 근극목 해주는 부분을 이 을목이 을경합으로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능승갑평 수어을매는 일간이 바뀌어야죠. 이게 이쪽으로 오고 간목이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간목과 을목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간목 또는 을목을 보았을 때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을목을 보았다. 얘가 경금이고 을목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는 이 을목 양간이 합하면은 조금 묶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가 간목을 보는 건 좋지만은 간목이 기토를 보았을 때 을목이 경금을 보았을 때는 그래 좋지만은 경금일간이 을목을 보았을 때에는 좀 그런 부분이 더 나타난다. 또한 병화도 마찬가지죠. 병화도 신금을 보았을 때는 재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신금이 병화를 보았을 때는 이 조명으로 그러니까 조명이 쫙 비춰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정관이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양간과 음간의 그런 차이를 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다. 같지 않다. 요거는 간목 입장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경금 일간이 간목을 보면은 어쨌든 잘 간목을 근근목해서 간목을 잘 재적으로 쓸 수 있다. 능이 이긴다. 자, 월별로 경금 용신법을 알아보게 되면은 인월 같은 경우는 병화로 따뜻하게 해야 된다. 수가 많으면 무토, 병화를 반기게 되겠고요. 인월에 토가 많으면 역시 간목이 필요하고
금은 토에 묻히는 것을 꺼린다. 경금 입장에서는 항상 위에 무토가 양옆으로 있는 것은 꺼린다. 특히 이 무토가 어, 특히 무토가 그렇다. 경금은 신약하면 비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토는 쓰지만 무토는 좀 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오는 그 금이 좋겠죠. 뿌리가 되어주는 그런 부분이 좋다. 천간으로 뜨는 저 무토는 매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해서 병화 간목 투가는 상격이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인월에 그러니까 재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인월에 무토가 뜨면 투가 나면 간목을 필요로 한다. 인술이나 인호, 화국에 천간으로 병정화, 살이 떠 있으면 강하면 수의 기운으로 식신제사라면은 상격이 되는데 수가 없으면은 기토로 살인상생이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오미 화국에 정화가 있으면 역시 기토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살인상생 해줘야 되는, 관인상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월의 경금은 연금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금이 약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관이 강하면 비겁, 비겁 또는 기토를 쓴다. 그러니까 재관이 강하면 비겁 또는 기토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도 없고 기토도 없으면은 힘들다. 이런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린다. 관살이 많고 수가 많으면 극설교가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묘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묘월 역시 그러니까 비겁하고 인수를 반긴다. 왜냐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절지, 태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에 신금, 유금, 진토축도가 있어가지고 신강하면은 정화나 간목 이런 금을 정화, 간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 간목 그리고 경금 있으면 벽갑인정, 상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묘월에서는 정화가 파출한다. 그러니까 묘월에는 정화의 그런 저런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는 화해에 정화의 기운이 있다. 묘월의 정화는 월령에서 목생화 받아서 투출한 거와 같이 본다라고 합니다. 병화만 있으면 부는 있으나 귀는 없다. 묘술합화 천간에 정화 있으면 재관이 강해 기토를 쓴다. 그렇죠. 화의 기운이 강하면 수가 있던가 아니면 토가 있던가라고 하는데 토 중에서도 무토는 안 되고 기토만 좀 반긴다. 진월 같은 경우는 청명 후부터는 토항하여 신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에서 이제 화토의 그 시기로 넘어가죠. 토가 왕하다. 진월에 본기 천간에 토가 있으면 간목을 일선으로 본다. 화가 있으면 재관격으로 보는 거죠. 정관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토가 많고 무토가 있을 때 간목이 없으면 역시 어렵다. 토금이 많은데 화가 없으면 빈천요절 가난하다. 지지화국에 화가 많으면 수가 필요로 하고
토가 왕하면 간목이 필요하고 금이 왕하면 병정화가 필요로 한다. 진에서 경금신금이 뜨면은 내가 강한 거고, 진에서 화나 진월에서 경신금이 뜨면은 신강한 거고, 진월에 화나 토가 뜨면은 화가 뜨면은 화기가 강한 거고, 토가 뜨면은 인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약 판단을 하는데 저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4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4호미월이죠. 그래서 4호미월, 사 중에서 4월은 4호미로 가고 인호술 이렇게 화국이 형성될 수 있으니 수의 기운이 필요로 하다. 사축에 경신금이 투관하면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병화는 신왕 살고 가살위권이 있다.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편관이잖아요. 칠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하고 이 병화가 약하면 어쨌든 칠살에 대한 그런 격이 있으니까 가살 위권, 그러니까 위권이 있다. 신강살강에 그러니까 수가 있으면은 식신재살하고 신강살강에 인성 토가 있으면은 살인상생 위권으로 상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은 고빈, 빈천, 요절 신행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화로서 너무 재련을 하면은 어쨌든 금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물에 수의 기운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금이 화급금을 받으면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금에 관련돼 있는 뭐 건강 이런 부분은 좀 잘 언급하는 거는 좀 꺼려지는데요. 어쨌든 금과 관련돼 있는 그런 장기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폐, 대, 코, 대장, 척추 이런 뼈 이런 쪽에 문제가 화급금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당연히 화상 이런 쪽도 관계가 되겠죠. 신약하고 유가 있으면은 진사 운이 좋다. 그렇죠. 투생금 그리고 사화는 생지가 되죠. 경금에 사에서 토가 투관하고 경금이 투관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병정화가 투관이 됐다라는 그런 신강약 판별하는 비법이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4에서 토가 투관하고 경금이 투관하면 그렇죠. 사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금이 투관하던가 또는 4월에 병정화가 투관하면 내용이 많이 틀려지죠. 4월에 무토 투관하면 어쨌든 인성이 투관한 거고 4월에 경금이 투관하면은 나의 비겁이 투관한 거, 비견이 투관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4월에 병정화가 투관하면은 관살이 좀 혼잡되고 화의 기운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같은 경우는 금을 심하게 재련하는 때라, 그러니까 재련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수 개수가 있어야 된다. 또는 지지에 비겁이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인호술 화국이죠. 화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은 역시 고빈, 빈천, 신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은 무토나 기토라도 있으면은 흉액을 면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화가 많고 화의 기운이 많고 수가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오중에 있는 기토라도 꺼내서 써야 된다. 오중에는 병기정이 있죠. 그래서 오중에 있는 기토라도 꺼내서 화의 기운을 살인상생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월 같은 경우는 돼서 7월 20일 전은 거의 뭐 5화의 계절로 보시면 되죠. 가장 덥죠. 7월 20일 덥죠. 그래서 돼서 후는 금수진기 삼복생한이다 라고 해서 삼복더위에 한기가 생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신강하거나 금수가 많으면 정화 간목을 본다. 사오미 오미화의 천간의 병정, 그러니까 사오미, 그렇죠. 이 계절에 화가 왕한데 지지에도 화가 강하고 천간에 병정이 뜨던가 미월에 병정이 뜨던가 라고 하면은 어쨌든 해미에 병정이 뜨고, 그러니까 해미에 병정이 뜨죠. 가불이 뜬다라고 하면은 이 금수용신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화의 기운 그리고 재성의 사오미월의 이런, 그러니까 목생화 해주는 재성의 기운이 천간으로 뜰 때 재관이 왕해지면서 저 화의 기운을 잠재울 수 있는 수와 그리고 나, 그러니까 인성 비겁의 운이 좋다라고, 비겁을 용신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미진월의 미토에서 기토가 또는 토금이 많거나 금수가 많으면, 그렇죠. 내가 신강하면 정화죠. 신강하면 정화다. 미중기토, 토가 많으면 역시 소토해줘야 되고 정과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에 어쨌든 신유술월의 경금은 그러니까 본인의 계절이죠. 그래서 화로서 재련하고 화련진금해야 된다. 수로서 예리함을 설한다. 금백수청, 득수이에 똑똑하죠. 그래서 신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 간목을 봐야 상격이다. 천간으로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이 아주 좋다, 그럴듯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그러니까 신월에 신자 수국이면은 어쨌든 금수편이 왕하기 때문에 목화, 간목, 정화의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지지에 토금이 많으면 역시 토금이 많다, 신강하다라고 하면은 목으로 소토하고 정화. 토가 많으면 매금되어 간목.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거의 많죠. 토가 많으면 간목, 신강하면은 정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하고 금이 나타나면 정화로 인정해야 된다. 정화로서 재련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금한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난착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진일간이나 그러니까 경신의 경자, 경진 뭐 이런 식으로 경신, 경자, 경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지에 그러니까 신자진이 있는 거예요. 경금일간에 지지에 신자진이 있을 때에는 지지에 신자진이 없고 사주 원국에 온통 뭐 금수의 화의 기운이 1점 없어도, 화의 기운이 전혀 없어도 지지의 신자진이라는 이 글자가 삼합이 화를 도충해서, 오화를 도충해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에 금수 상관격에 화기가 없어도, 화기관이 없어도 출세하는 사람들은 저 신자진이 수가 화를 도충해서 저 화의 관성을 썼기 때문에 직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난착격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 1점 화의 기운이 없어도 출세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칭한 겁니다.
그래서 6월 경금 같은 게 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정화, 간목이 필요하고 병화 있으면 상격이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경금 입장에서는 양인이죠. 그래서 양인은 편관을 봐야 된다. 신강하면은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신약하면은 양인인 유금이 용신이 된다. 양인 편관격은 위권이고 절개가 굳고 충성심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이제 권력 쪽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권력 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군인이면은 뭐 장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소신 있게 뭐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인 편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추동월의 병정은 그러니까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조우로서 좋다, 활연진금해주는 그런 부분이 좋고, 병정이 같이 있다고 해서 관사론잡이 아니고 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 금이 화가 없으면 그 수라도 써야 된다. 금백수청. 금수동심이다. 식상생재로 가는 사람들은 뭐 예체능계로 이름을 떨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가을에 유금 하나만으로도 신강하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천간에 어쨌든 경금 신근이 또 더불어 투간한다라고 하면은 더욱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사유, 유축, 진유가 있으면 또 신강하다. 그러니까 정화, 화가 있으면은 상격으로 지지에 있어도 좋다. 정화, 병화가 있으면. 어쨌든 이 가을, 겨울의 병정화가 관살이 혼잡이 돼 있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화가 용신인데, 그러니까 임수개수 있고 토나 목이 없으면은 어쨌든 용신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힘든다. 일생이 좀 지체가 있다. 정화가 용신인데 간목이 재를 탐하면 관 쪽으로 가지 않고 재 쪽으로 가죠. 을목을 보면은 을경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탐함망강,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나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함망강, 용신을 돌보지 않아서 화액이다라는 거죠. 자, 신왕한데 관이 세하면 똘배다. 그러니까 신왕한데 관이 세하면, 그러니까 관이 약하면,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탐하나 하위직이다. 어쨌든 관의 기운이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관이 있는 게 좋겠죠. 약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술월 같은 경우는 무토가 신정무가 있죠. 술월에는 지상한 신정무가 있어 무토가 사령하고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은 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하고 수로서 세척해 줘야 된다. 깨끗이 닦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금백수정 예치능계 학식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기토는 물을 약간 또 기토탁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을 좀 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7월에 10월 20일 경은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면, 그러니까 6월로 보고, 그러니까 저는 6월로 보고 상강 후는 그러니까 토가 왕해지는, 그러니까 토가 사령해지는, 무토가 사령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20일이 지나면.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무토가 천간을 투간하면은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좋다. 또한 이 술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내가 신강할 조건들이 되죠. 신유술 내 본기니까요. 그래서 식상생재로 가도 좋고 재관운으로 가도 좋다. 식상생재면은 수모분이 되는 거고 재관운이다라고 하면은 목화운이 되겠죠. 임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 중에, 그러니까 정화 중에 천간에 있는 놈이, 그러니까 임수나 정화 둘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술월에 천간으로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를 쓰고 정화가 있으면은 정화를 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지지의 혈이다라고 하면 이게 삼합이나 육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있는 글자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오술이면은 그러니까 임수가 있고 오술이면은 화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정화가 안 뜨고 임수가 있는데 지지에 오술 이렇게 화국을 이루면은 그러니까 화가 국을 잃은 이 화가 용신이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또한 인호술에 천간으로 병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임수를 용신으로 삼는다. 계수는 무게합에 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술월의 경금, 신금 같은 경우는 술 중에서 술월에 경신금이 뜨던가 술월에 무토가 뜨던가 술월 옆에 인술에 병정이 뜨던가 그러면은 어, 또는 신유술에 금이던가 토금이 강하면 이때에는 요, 요 시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토가 강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술월 자수 이러면은 어쨌든 땅이 촉촉해지죠. 임술도 역시 촉촉한 땅이 되고 개미도 역시 촉촉한 땅이 돼서 습토 생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술에서 신금이 투관하면은 양인이 투관한 거죠. 그죠? 술토를 양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겁재 양인이 투관했다. 그러면 화를 우선으로 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자축월의 경금 같은 경우는 동월의 금수 상관격이죠. 관사론자 병정화를 반긴다. 정화 있을 때에는 간목이 옆에 세트로 붙어온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벽갑 인정한다. 어, 그러니까 이 금수가 냉하기 때문에 어쨌든 온화하게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우로서 병화, 정화로서는 재련, 단련해야 된다. 해저월은 금수상관, 희경관 너무 그러니까 설기가 많이 돼서 약하면 대운에서 비거분을 만나야 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대운이 경진, 신사, 천간으로 와야 비겁이 와야 좋다. 그러니까, 네, 경진, 신사 이런 식으로 와야 좋다. 그렇죠. 사오미 방향으로 와야 좋고 지지로 신금, 유금이 올 때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운에서는 경진신사, 금이 약할 때 경진신사라 오면 좋고 지지에서 신금, 유금이 올 때에는 재성인 목을 상하지 않게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금극목을 바로 쳐버리면은 어쨌든 지지에서도 어, 재적인 그런 움직임이 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화가 있을 때 경금이나 신금으로 벽화하면 좋다. 이거 계속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고 내용이고요. 토는 수의 청함을 흐리게 한다. 특히 무토보다는 기토가 그렇게 되고요. 신자진 수국에 화가 많으면 극설교화로 인비가 와야 된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 해해 자자 이런 글자들은 해해는 사화를 이렇게 쓰고 자자는 역시 사화를 불러오죠. 그래서
비천 농막격으로 도충하여 관을 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축, 사축, 뭐 신강하면 역시 신강하면 정화죠. 조로서는 병화가 최고고요. 그래서 상격으로 쳐줄 수 있고 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금으로 온통되어 있는 사주를 또 종역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역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금이기 때문에 토금 수운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금수운이 더 좋아요. 그래서 금수, 그러니까 수운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금운, 그 다음에 돈, 뭐 이렇게 되겠죠. 목화운은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종욕격 사주에 없는 재성이 따오면은 이게 재물에 대한 그런 부침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금이 월별로 이렇게 쭉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뭐 내용은 길었으나 내용은 뭐 길었으나 어쨌든 핵심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경금의 진신은 정하고 그리고 경금이 약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신유술 해자축 월에는 관살 혼잡도 반긴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사주를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금 입장에서는 저런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석으로 있는 것보다는 기물이 돼서 뭔가 사회적으로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살펴가면서 용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